도대체 진짜 우리가 잡아야 될 그들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버닝썬, 박광렬, 바티칸 킹덤, 이런 사건들에 뭔가 해결됐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김PD입니다. 네, 박광렬의 국내 송환으로 인해서 다시 논란이 좀 점화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배프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광렬이 이제 과거에 했던 발언, 자기가 입으려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진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크라임에서는 과거 한 3편 정도 유사한 사건들을 좀 다뤘는데요. 이지훈 경관님이 수수반 사건 관련돼서 다뤘었고, 그리고 이제 버닝썬 편을 아예 이문영 기자님과 다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YG 한서희 씨, 그다음 버닝썬 연결의 고리 관련돼서 또 한 편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전반적인 그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게 왜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송환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김상규 씨가 버닝썬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후 경찰이 이상한 대응을 하며 그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은 이상하게도 버닝썬을 위한 행동을 했는데 이후 승리와의 유착관계, 정준혁의 불법 촬영물 제작 유포 사건, 일명 황금폰 사건으로 점화가 됩니다. 당시 버닝썬에서 필요했던 것은 마약이었는데 이 마약을 어디에서 들여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 소스가 아마도 바티칸 킹덤이 아니겠느냐 의심하는 것. 바티칸 킹덤은 마왕 전 세계의 국내 총책인데 전 세계가 바로 박광렬이고, 심지어 필리핀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도 국내 마약 시장을 장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이 사건에서 경찰의 역할과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경찰이 의심을 받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이용준 형사의 의문사 사건이 있습니다. 2010년 7월 29일 강남서의 이용준 형사가 강남서 내부의 유흥업소 유착관계를 조사하다가 충북 낚시터에서 의문의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강남에서는 과거 유흥업소와의 유착관계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상황입니다. 버닝썬 사건도 결론적으로 경찰 관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은 것이 없습니다. 네, 이 버닝썬 그리고 저희 이용준 형사님 관련된 이야기도 당시에 나눴었는데요. 이 안에서 마약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했는데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마약이란 것은 돈이 많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공급과 수요가 맞아져야 되는 조직적인 범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조직 범죄가 커지려고 하면은 당연히 어떤 뒷배경, 묵인, 방조 혹은 공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게 뒷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의 것인데, 버닝썬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굉장히 공개되고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굉장히 화려하고 이런 공간이 여기에 매게 된다. 네. 그건 왜 그러느냐? 화려한 공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연예인 플러스 셀럽이 어떤 매개체가 돼서 마약과 성매매 범죄와 관련해 갖고 네. 버닝썬, 박광렬, 이용준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거대 악의 고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네. 많이 불거진 거고, 더더군다나 박광렬의 그 습관적인 허풍, 네. 얘의 거의 80%는 거짓말이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는 것에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서 조금씩 트는 거죠. 부분적 진실이 들어있는. 그렇죠. 네. 아니면 그 모든 게 대부분 진실인데 연결 고리가 거짓이거나 거꾸로일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리고 문제는 네. 다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기관들은 이거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케타민도 당시에 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2007년에 당시 또 많은 연예인들이 이게 이 약물을 복용해서 이게 좀 국내에 알려지게 됐고, 이게 또 무색무취여가지고. 그렇죠. 네. 사실은 예전부터 케타민의 위험성은 알려졌어요. 단, 이 케타민이 진짜 광범위하게 유통되기 시작한 건 사실은 박광렬, 바티칸 킹덤 요때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히로뽕의 천국에서 약물의 천국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박광렬, 바티칸 킹덤, 황하나, 버닝썬 요게 그 시기가 딱 연결이 됩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버닝썬이라는 공간 자체에 구매자들이 셀럽들 그리고 재벌 3세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유흥 마약이 포함된 근데 이제 구매자가 판매자로 전환되기도 하는 것이 또 마약 산업이기 때문에 또 그들 셀럽과 재벌 3세들은 일명 권력층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권력층과 수사기관과 연결성이 어느 정도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그건 거죠. 황하나 건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네. 모든 마약은 황하나로 연결된다. 이 얘기는 제가 황하나 사건을 할 때 한마디 드렸던 바입니다. 네. 왜냐? 황하나가 분명히 마약을 하나인데 그러면 그 마약은 어디서 나왔을 거냐? 그럼 누군가가 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황하나를 둘러싼 그 비싼 변호사들이 이걸 모두 차단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약쟁이들, 뽕쟁이들이 황하나 쪽에 공급선 아니면 황하나와 연결된 어떤 얘는 안전해. 이 라인은.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수사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 심지어 이 이용준 형사 같은 경우에는 강남서 내부의 인원이면서 과거에 이제 유착고리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아무래도 뭔가 의문의 죽음을 맞았을 것이다라는 좀 추정이 있는 상황인데 또 황하나 씨 주변에 있는 당시에 이제 법적 혼인 관계였던 남편의 의문의 죽음도 사실 마약과 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당시 황하나, 모델 엄상미 등이 바티칸 킹덤에게 케타민 등을 공급받아 투약했고 2020년 황하나의 남편이 마약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에 대해선 지금도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이 잘 안 된 것도 있지만 황하나가 적색 수배자가 되어 캄보디아에 숨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캄보디아 범죄의 단지가 큰 논란이 됩니다. 이 때문에 캄보디아에 몸을 숨기고 있던 황하나가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황하나가 2025년 겨울 캄보디아에서 자진 귀국을 합니다. 12월 구속 송치가 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재판 내용은 2023년 강남구의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시킨 혐의이고 현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하나는 남양유업 창업자의 외손녀로서 처음 마약 투약 문제로 주목받았을 때부터 권력층과의 유착 관련 의혹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황 씨의 지인은 소송 당시 황 씨가 경찰서 서장실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면서 SNS에 경찰 서장실 사진을 올렸다가 내린 적이 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황하나는 삼촌과 아버지가 경찰청장과 베프다라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마약 관련 의심이 언론을 통해 나왔으나 정작 수사는 버닝썬이 터지고 나서야 처음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황하나의 남편 오 씨가 일명 쭈라가 와서 차를 세우고 마약 투약 자수를 했고 그 차 안에 마약 주사기와 황하나가 있었는데 황 씨는 당시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 오 씨가 혼자서 한 것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 오 씨는 사실 몰래 뽕을 황하나에게 놔준 적이 없고 오히려 황하나가 자신에게 뽕을 놔줬다면서 억울하다며 진술을 바꿨습니다. 경찰에 출두해 진술을 하기로 하고 진술 이틀 전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됩니다. 당시 극단 선택으로 판단되었으나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당시 논란이 됐습니다. 남편 오 씨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는 부부의 지인인 남 씨가 극단 시도를 했고 중태에 빠졌는데 남 씨 역시 황하나가 자신에게 마약 관련 죄를 뒤집어 씌운다고 하고 있었던 상황. 그런데 당시 황하나가 스스로 녹취한 음성 파일 중 하나에 황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남 CD가 바티칸 1kg, 케타민 몇 킬로 훔친 거 여기 증거 남았네. 너 5억 해먹었다며. 네, 황하나 씨 그리고 남편 오 씨 그리고 지인 남 씨가 있어요. 이 지인 남 씨가 자살 시도를 해서 중태에 빠지고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남편이 자살로 결국 결론 지어진 의문의 죽음을 맞고 이게 또 당시에 논란이 좀 돼 있었습니다. 이게 다 마약과 관련되어 있었고 당시에 이제 셋이 바티칸 킹덤 관련돼서 야, 네가 바티칸 킹덤에 마약 빼돌려서 5억 해먹었다며 등등 이야기가 오고 저희가 알다시피 바티칸 킹덤은 마왕 전 세계랑 연결된 텔레그램으로 이용된 국내 총책이었다.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광렬의 닉네임이 전 세계입니다. 네. 그리고 그의 국내 판매 총책이라는 게 바티칸 킹덤이라고 알려졌고 네. 바티칸 킹덤으로부터 약을 받은 애가 황하나.
그 중간에 그것을 뭐 빼먹었던 뭐 했던 하는 게 황하나의 남편이든 뭐 친구든 그 얽혀있는 어떤 사람들. 네. 그리고 황하나를 조사하려고 했더니 황하나의 조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장시에서 조사를 받았다. 황하나는 삼촌과 아버지가 뭐 경찰청을 베푸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이게 실제로 박광렬과 바티칸 킹덤으로 연결되는 외국에서의 마약의 공급 루트가 황하나 같은 셀럽을 통해서 퍼졌는데 그것을 유력자들이 황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황하나라고 하는 어떤 기점을 통해서 지들끼리의 이권 카르텔이 있어서 서로 숨겨주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 승리의 경찰총장, 황하나의 경찰청장 배프. 네. 이게 맥락이 거의 유사한 것이 아니냐. 이게 결국은 버닝썬과 연결이 되고 그것을 파헤내려고 했던 이용준 형사가 죽임을 당한 어떤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황하나의 남편 뭐 관련 사람은 자살 당하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하나도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물뽕부터 시작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급속도로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 네. 황하나 관련돼서 당시 보도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황하나 마약 봐주기 의혹 경찰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이런 제목으로 다 있는데요. 이게 마약 투약 혐의로 당시에 이제 구속된 황하나 씨를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뇌물수수 혐의로도 수사를 동시에 받는 것으로 당시에 확인이 됐고요. 서울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모 경위. 이 사람이 이제 황하나 씨 마약 제보자의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위는 나 돈 빌린 거다. 빌린 돈이다. 대가성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누가 봐도 그 수사하고 있는 사람이 그 주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는 게 이거 때문에 수사가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았던 당시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들은 이렇게 약쟁이들로부터 뇌물이라든가 돈을 받은 애들이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뭐 자문 뭐 이런 걸 하나요? 아니죠. 또 약쟁이가 돼서 약 공급책이 되는 겁니다. 아, 전직 경찰이 마약 공급책이 된다. 그러니까 수사가 어렵고 네. 잡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수사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내부에서 들어가서 마약을 하면은 네. 지금 제가 언급하는 이 사건들의 핵심이다. 왜 박광렬이 그렇게 허세를 부렸을까? 뭐 검사 몇은 목이 날아간다는 둥, 뭐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둥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얘기들이 왜 나왔을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황하나 씨, 버닝썬, 그 다음에 이제 연결고리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당시 황하나는 버닝썬을 자주 찾았고, 버닝썬 MD와 친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버닝썬의 사장인 승리 역시 경찰 정복을 입은 사진을 올렸고, 경찰총장이 배후에서 뒤를 봐주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해당 인물은 추후 윤규군 총경으로 밝혀졌고, 단속 관련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고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정직 3개월의 좌천이 됐다가 2024년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 예방 대응과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논란이 다시 제기됩니다. 총경까지 관련된 상황에서 버닝썬 내에 마약 문제를 경찰이 과연 몰랐는지, 눈 감아줬는지, 그렇다면 대가는 없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박광렬의 마약이 세관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어떤 루트를 통해 들어왔는지도 현재 관심사입니다. 박광렬이 내가 입을 열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진다 라고 말했고, 검사 중에 옷을 벗는 놈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해서 논란이 검경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임시로, 그러니까 임의로 지금 들어온 거라서 영구히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임시인도. 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수사를 진행하셨던 담당 형사님께서는 오랜 시간 좀 공을 들여서 박광렬을 좀 잡으려고 하셨고, 과거 박광렬 관련된 그 마약 그 보도들을 보면 이 형사분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계속 수사를 하고 계셨고, 이번에도 좀 들어오셔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는 바, 저희가 이제 박광렬 수사를 통해서 기대를 하는 바 어디까지 알아내고 싶은 걸까요? 제가 이 사건을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네. 박광렬을 잡는 건 의미가 없다. 네. 박광렬은 이미 잡혔어요. 그리고 박광렬이 이미 다 노출된 애예요. 문제는 박광렬을 누가 키웠는가? 박광렬 뒤에 누가 있는가? 소위 말하는 윤규군이라고 하는 경찰총장은
아직도 경찰에 근무하고 있는데 아이, 문제는 어느 정도 급이 그게 검사든 경찰 고위직이든 지금 마약 범죄의 뒤를 봐준 거기까지 수사될 수가 있느냐. 네네. 그러니까 정황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건데 언급하시는 그 형사부는 기껏해야 형사과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윗선이 네. 관련돼 있다면은 네. 힘을 쓸 수 없는 위치다. 쓸 수도 없고 그 네. 사람 말하는 걸 저도 들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피레임만 잡고 중간 책 정도만 잡는 데는 그냥 오랫동안 추적해 왔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 정도 추적을 했으면은 윗선에 끈앞을이라도 잡았어야 되는데 네네. 접근을 못 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네. 실제로는 그 위로의 접근성을 차단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크라임에서 다룬 많은 이 유사 관련된 각각 케이스들 같은 경우를 봐도 예를 들면 그 양현석 씨가 한서희 씨 협박했던 부분, 그 그렇죠. BIC 마약 투약 너 언급하지 말아라. 근데 한서희 씨가 했던 많은 증언들 중에서 검찰 조사를 받긴 했는데 별로 조사 안 하더라, 안 물어보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판결문에 실려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안 하면은 결국 밝힐 수가 없는 것인데 당사자들이 그렇죠. 안 했던 정황들이 많이 있고 버닝썬 역시 처벌받은 그 마약 관련돼서 처벌받은 경찰이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결론 내려졌고요. 그렇죠. 네. 승리의 린사모는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뭐 사라졌죠. 사라져버렸죠. 네. 승리는 그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다 놀다가 여론이 나빠지면 들어가서 또 있다 또 나가 그래요. 황하나는 캄보디아에 있다가 잡혀온 거예요. 네. 그것도 잡혀왔다기보다는 어거지로 캄보디아에서 내준 거죠. 한국에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럼 도대체 진짜 우리가 잡아야 될 그들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네. 버닝썬, 박광렬, 바티칸 킹덤, 이런 사건들에 뭔가 해결됐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행형이 아니라 네. 문도 못 찾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지금 이번에 박광렬이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변호사를 대동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조사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할 테니까. 얘기가 어디로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굳이 지금 변호사가 필요 없는 그렇죠. 그런 그림인가요? 그렇죠. 변호사가 필요 없죠. 그래서 박광렬이 얘기하는 게 뭐 더 얘기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박광렬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수사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의심이 가는데 빠져나간 몇몇이 있어요. 최소한 서너 명이. 네. 그들의 연결고리만 찾으면 돼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교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신 마약에서는 상선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해소를 안 하고 어쨌든 이게 어디까지 얽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이는 것만 일단 언론에서 달래기용으로 잡아서 처리하는 것만 보여주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 2026년 대한민국은 마약이 마약 천국. 일상화된 국가가 돼버렸어요. 박광렬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던지기.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향정이라고 케타민 같은 거. 그리고 이런 방식의 마약의 확산은 박광렬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박광렬이 중요하다는 건 마약 공급의 핵심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놈이거든요. 네. 문제는 근데 그것은 결과이고 누가 그것에 이 박광렬이 커지는데 역할을 했는가. 그걸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광렬이 무슨 뭐 신도 아니고 수산업자고 뭔가 이제 공급과 이 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자기가 올라타가지고 이 그렇죠. 사업을 벌였을 네. 텐데 예. 그 라인이 도대체 라인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라인은 사실은 버닝썬 사태라든가 이용준 사건이라든가 사실 황하나 사건이라든가 그 외에 몇몇 사건들 속에서 네. 이미 언론에 다 나왔어요. 누구. 최소한 5 정도는. 그들만 제대로 수사했으면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경기 북부청인가요? 네,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적어도 지금 거의 필리핀에서 받은 형량보다 높게 나와야지 우리가 안 넘길 뭐 명분이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흔히 말하는
어차피 지금은 살인죄가 아니에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에요. 근데 그 필리핀에 60년형 이상이 나올까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마약으로 네. 그렇게 높은 형량은 힘들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미국처럼 DEA 같이 전문 마약 수사 조직이 있어야 된다. 실제로 지금의 조직으로는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냥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다가 아니었군요. 박광열이 들어온 게 사이다가 아니고 지금 이제 고구마가 정말 답답하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주는 그런 사건이고, 지금 언론에서 지금 비춰주고 있는 일면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 해소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왜냐면은 지금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뭐 초등학생들한테 뭐 마약을 먹이고 있고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달려있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고 많은 분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주셔야 될 그런 사건이겠습니다. 어쨌든 수사는 어떻게 나오는지 끝까지 저희가 좀 지켜볼 것이고요. 결과 나오는 대로 또 팔로우업 해가지고 저희가 또 다뤄볼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